전국 평균은 지금 어떻습니까?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는 줄어들었다가 지금 증가했거든요. 이 원인이 뭐일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연구와 조사와 원인이 뭘까를 이렇게 연구를 이제 추가로 지금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아동 재학대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아동 학대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아동 재학대는 뭐냐면 5년 동안 학대 경험이 있는 아동이 또 학대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그 아동을 아동 재학대 아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학대 아동의 피해도 심각하겠지만 재학대 아동의 피해는 어떨까요? 네, 굉장히 더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 지금 전국 같은 경우에 2022년에 아동 재학대 사례 비율이 16.0%였는데 우리 제주도는 14.6%였습니다. 우리 좀 낮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 되니까 아동 재학대 사례 비율이 여기는 15.7로 평균이 좀 낮아졌어요. 근데 우리는 23.6%로 지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학대받은 아동의 재학대의 이 사례 비율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에 대한 이 고민을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국 아동학대 지금 유형별 현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보니까 지금 전국은 그러면 지금 넘어갈까요? 할까요? 제주도만 할까요? 네, 제주도만 하죠. 제주특별자치도의 아동재학대 유형. 네, 한번 살펴보면 지금 2022년하고 2023년 건수입니다. 지금 보니까 2022년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그 유형은 어디입니까? 중복학대. 중복학대는 여러분 뭐일 것 같습니까? 한 개 이상이라는 것이겠죠. 그죠? 네. 그래서 중복학대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게 뭘까요? 방임이 좀 많았습니다. 방임. 방치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방임이 많고, 그다음 정서학대. 네. 근데 2023년이 되었습니다. 2023년에 가장 많은 것은, 물론, 예, 중복학대 내용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방임은, 네, 늘어났고, 성학대가 지금 또, 예, 3건 정도 있었고, 정서학대는 더 늘어났어요. 네. 신체학대는 또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재학대가 해마다 증가하는데 신체와 정서와 그리고 성학대라든지 방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형 그 학대의 그 강도가 좀 늘어났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 그 아동 재학대 배경을 왜 그 아동이 그 분리 조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가정으로 복귀를 했는데 다시 또 그 아동이 또 재학대가 발생하는 배경이 뭘까? 이것을 이제 심층 면접을 좀 실시를 해서 네, 그 연구를 좀 했는데 개인적 요인하고 사회문화적 요인하고 가족 구조적 요인으로 좀 분류를 했습니다. 이분들의 면접을 통해서 뭐가 나왔냐면 가해 행위자가 아동학대 가해자라는 인식이 좀 많이 부족했어요. 네. 아니 내가 왜 훈육을 하고 있는 건데 내가 왜 이게 아동학대이냐 뭐 이런 이제 인식들이 좀 많았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가해자가 이제 아동학대로 신고되게 되면 이 그 아동보호기관에서 가해자 상담을 나가게 됩니다.
아동에 대한 상담도 나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가해자 정체성이 없다 보니까 상담 오는 것들을 거부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동학대에 대한 이 그 인지가 감수성 이런 것들을 형성하는 것이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분들이 원래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처벌이 되는 이런 조치가 실은 벌금 그리고 또 벌금을 또 받는다고 해서 또 이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공무원들은 이걸 또 꺼려하기 때문에 또 벌금 이런 것들을 잘 또 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거부 가정에 대한 강제 조치가 조금 미흡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 부분에 대한 그 아동 재학대가 계속 이제 발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네 번째는 대체로 가해 행위자들이 이제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중독인 부모님들도 네,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요인으로 특히 이제 가해 행위자나 아동들이 이 정신과 진료를 좀 받고 관련된 어떤 그 진료를 받게 되면 이 좀 문제가 좀 개선될 것 같은데, 이 우리가 정신과 진료를 터부시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해자나 아동이나 이 그 진료를 좀 거부하면서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소위 이제 가해와 피해 이런 어떤 상황들이 계속 유지되는 것들을 좀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또 가부장적 양육관이 특히 이제 아동 재학대의 또 원인으로 작용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다문화 가정에서도 아동 학대 피해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본국에서는 이것이 아동 학대가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동 학대가 됨으로 인해서 아동들이 학교에서 아동 학대 예방 교육을 받고 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무서워서 이렇게 네, 좀 신고하는 경향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아동이 학대받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신고하는 경향들도 있고, 신고 의무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문화 가정의 체벌에 대한 인식 차이가 또 이제 아동 재학대의 원인으로도 작용하는구나 있었고, 그 다음에 가족 구조적 원인이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이제 취약한 가족에서 이제 방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발생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양육 스트레스가 이제 아동 재학대 원인으로도 작용했었고, 그리고 자녀와의 의사소통 방법이 굉장히 좀 취약한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부모와 의사소통,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와 의사소통을 못해서 굉장히 또 그런 어떤 상황에 처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이제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의사소통 방법 부족, 이것도 이제 아동 재학대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가해 보호자, 그러니까 가해자가 아동 학대를 할 때 또 보호자가 이 비가해 보호자가 이게 중재를 해야 되는데, 이 중재하지 못하는 또 이분들의 역량 부족, 부모 역할의 역량 부족, 이런 것들이 아동 재학대의 원인으로도 작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서귀포시의 그 아동 재학대 사례 발생 건수를 이제 한번 이제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2022년하고 2023년 이렇게 자료가 있어서 조금 비교를 하면, 지금 이제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지금 서귀포시가 이제 제주시에 비해서는 아동 재학대 사례 발생 건수는 좀 적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지금 이제 제주시는 지금 어때요? 증가했죠. 네, 증가했는데 서귀포시는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피해 아동 네, 그 현황 건수를 보니까 주로 지금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 보니까 남아가 많습니까? 여아가 많습니까? 2022년에는 남아가 1명 더 많고, 2023년에는
예, 여아가 좀 많이 네,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는 여아가 많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도 네, 남아보다는 여아가 많습니다. 네, 이런 좀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이제 특징이 좀 있고요. 주로 보니까 몇 세가 좀 많습니까? 제주시 보니까 지금 2022년에는 네, 13세와 네, 제주시는 13세와 15세였고 2023년에는 여기 보니까 10세에서 12세하고 7세에서 9세하고 네, 서귀포시는요. 어디가 지금 몇 살이 많나요? 2022년에는 13에서 15 그리고 10에서 12세. 네. 그리고 2023년에는 보니까 10세에서 12세, 7, 9세, 그리고 13세에서 15세. 보니까 16세 이상이 되면 좀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네, 이 좀 사춘기 시기에, 그리고 또 좀 저연령화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 주로 누가, 가해를 할까요? 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공감이 좀 되십니까? 네. 네. 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좀 비교를 2023년도 한번 할까요? 제주시에는 어떤 게, 물론 이제 중복 확대를 좀 제외하면 지금 단일하게 보니까 정서가 많고요. 네, 서귀포시도 지금 보니까 중복 확대를 제외하면 정서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방임, 그리고 성학대 3명이었고, 3건이었고, 신체 한 건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정석, 그 다음에 방임, 신체, 여기 성학대는 없었어요. 네, 서귀포시에는 이제 성학대가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고민을 좀 하게 만드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2023년을 우리가 볼게요. 2023년 보니까 원가정 보호가 지금 2022년에 비해서 증가했어요. 근데 서귀포시도 물론 이제 증가를 원가정 보호가 이제 서귀포시는 감소했네. 네, 감소했어요. 그러면 분리 조치한다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가정복귀도 지금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주시는 가정복귀는 증가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이 서귀포시의 이제 아동학대 경향이라든지 뭐 부부간 폭력 경향이라든지 뭐 이제 교제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